소변에 거품이 왜 생기는 걸까요?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기능이 16%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 배뇨 시에 유독 거품이 많이 생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수분 섭취 부족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는 않으셨습니까? 아침에 눈 주위가 붓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지는 증상도 있습니다. 양말 자국이 선명하게 남는 현상 또한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기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바로 신장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2년 전 대구의 72살 남성의 사례입니다. 박성철 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아드님이 아버지를 급히 응급실로 옮겼고 검사 결과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족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겨우 20%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박성철 씨는 수년간 소변에서 이상 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소변에 거품이 있었지만 식습관이나 음주 탓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증상을 가볍게 여기고 방치했습니다. 매일 밤 다리가 붓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취침 전 마사지가 필요했지만 단순한 피로감으로 오인했습니다. 만약 일주일만 병원 방문이 늦었다면 평생 투석 치료를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신장은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우리 몸의 핵심적인 기관입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 신호가 없다가 기능이 저하되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로감 부종, 고혈압, 피부색 변화 등 전신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식욕 부진 역시 동반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너무 늦게 발견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다면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제가 환자분들께 권장하여 효과를 본 방법을 공개합니다. 소변 거품 감소와 크레아티닌 수치 개선에 도움이 된 정보입니다. 신장 건강에 유익한 3가지 과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 건강과 자연적인 회복 방법에 관심이 있으시면 주목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숫자 1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는 제가 준비한 특별 식단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상세한 안내 자료를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내과 전문의 유호진입니다. 저는 30년 이상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 중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을 통해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노인 환자분들께서 신장 기능이 상당히 악화된 후에야 병원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이전부터 분명한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노화 현상으로만 여기신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몇 시간씩 투석 치료를 받으시는 모습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조금 더 빨리 조치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신장은 생각보다 회복 능력이 뛰어난 기관입니다. 기능이 저하되었더라도 매일 올바른 식단으로 부담을 줄여준다면 기능의 상당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과일을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분께서 과일을 단순한 후식으로 여기시지만 신장에게는 자연이 주는 약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이로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과일은 칼륨이나 당 함량이 높아 기능이 약해진 분께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신장의 새로운 친구라 부르는 특별한 3가지 과일이 있습니다. 이 과일들은 체내 염증을 완화하고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한 혈액을 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약물로는 얻기 힘든 자연의 치유력입니다. 일례로 인천의 68세 최경숙님은 크레아티닌 수치가 2.3까지 상승하여 투석이 임박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분께 이 3가지 과일을 식단에 포함하시도록 권고했습니다. 석 달 후 수치는 안정적인 1.4로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감격하며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이제 남편과 편안히 식사하며 더는 병원 갈 걱정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3가지 과일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유익한 이유와 가장 효과적인 섭취 시간 및 방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 효과를 배가시키는 조합법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되는 과정을 역으로 따라가듯 3번째 과일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순서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부터 식탁 위 과일로 신장 건강을 지키기 시작하세요. 인체의 신장은 매우 정교한 필터 장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약 180리터의 혈액을 정화하여 체내의 필수적인 영양소와 수분은 보존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노폐물과 독소는 초회로 배출시킵니다. 그러나 노화가 진행되면서 이 정교한 역과 기능이 점차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염분, 당분, 콜레스테롤, 진통제, 알코올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간과하기 쉬운 스트레스 역시 신장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신장 필터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정수기 필터를 제때 교체하지 않는 것과 유사합니다. 초기에는 미미한 변화만 나타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신체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산에 거주하시는 70살 이선영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매일 몸을 씻는데도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검사 결과 원인은 피부에 있지 않았습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혈액 내에 노폐물이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요소와 크레아티닌이 원활히 배출되지 못하면서 체내에 쌓인 독소가 피부를 비롯한 전신에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우리 몸은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신장의 필터를 자연적인 방법으로 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과일을 넘어 자연이 우리에게 준 온화한 해독제와 같습니다. 사과에는 펙틴이라는 특별한 수용성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에 유해한 콜레스테롤과 독소에 달라붙어 대변으로 배출되도록 도와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과의 풍부한 사과산, 즉 말산 성분은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 칼슘 침전물을 용해하고 소변을 깨끗하게 유지해 줍니다. 이 때문에 유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격언이 전해집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 의사를 멀리하게 한다. 저는 이 말을 환자분들께 이렇게 적용하여 말씀드립니다. 하루 사과 한 알이 혈액 투석을 예방해 줍니다. 한 분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68살 전구철님은 오랜 기간 불규칙한 식사 습관으로 인해 단백뇨 증상과 함께 크레아티닌 수치가 다소 상승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약물 처방 대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을 먼저 제안했습니다. 아침과 오후에 사과를 반 개씩, 매일 사과 한 개를 꾸준히 섭취하시도록 했습니다. 한 달 뒤 검사 수치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정우철님은 진료실에 들어서며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사과 섭취만으로도 신체가 가벼워지고 얼굴의 부기가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과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섭취 방법이 올바르지 않으면 사과의 해독작용을 온전히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3가지 사과 섭취 원칙을 늘 안내합니다. 첫째,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펙틴과 폴리페놀 그리고 비타민C에 상당량이 껍질 바로 아래에 분포합니다. 소금물이나 식초물로 깨끗하게 세척하면 농약 걱정 없이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껍질 속 퀘르세틴 성분은 강력한 항염작용으로 신장의 미세 혈관 손상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심한 공복 상태이거나 과식한 직후에는 섭취를 피하십시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 이후가 가장 이상적인 시간입니다. 그때 소화효소의 활동이 가장 원활해 펙틴 흡수율이 높아지며 체내 독소 배출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반대로 육류 식사 직후에 먹으면 펙틴의 효능이 소화 과정에서 저하됩니다. 셋째, 시판되는 사과 주스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과당의 프룩토스 함량이 매우 높아 대사증후군이나 당뇨병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두 질환은 신장에 치명적입니다. 주스를 마시고 싶다면 직접 간 사과에 따뜻한 물을 약간 섞고, 설탕은 절대로 첨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실제로 제 환자들에게 따뜻한 사과즙 반 컵을 매일 아침마다 마시도록 지도했습니다. 그 결과 소변이 맑아지고 거품료가 감소했으며 혈압 또한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고 자연적인 식이요법이 제공하는 이점은 어떤 약으로도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신부전 3기 이상으로 진단받으셨다면 하루에 사과를 3개 이상 꾸준히 섭취하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십시오.
사과에 함유된 칼륨이 혈중 농도를 다소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적절한 시기와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돌이켜보면 한국인에게 사과는 대단히 친숙한 과일입니다. 명절 제사상이나 아침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과일이 우리 몸의 정화 기능을 돕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모든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섭취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장은 그 작은 변화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막에 불과합니다. 이어질 두 종류의 과일은 더욱 뛰어난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손상된 신장 조직의 재생을 돕습니다. 또한 미세 혈관의 혈류를 원활하게 합니다. 이는 의약품만으로는 완전히 구현하기 어려운 효과입니다. 사과를 신장의 정화 장치에 비유한다면 다음에 소개할 과일은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과일은 푸른 보랏빛을 띠며 신장을 위한 견고한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앞서 언급된 사과가 신장 내부를 정화하는 역할을 한다면 블루베리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신장을 보호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저는 진료시 환자분들께 다음과 같이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우리 인체를 하나의 정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만약 정원의 수로가 오염되었다면 단순히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질 자체를 맑게 정화하는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과일 중에서는 블루베리가 바로 그 정화수 역할을 수행합니다.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색소는 블루베리 특유의 푸른색을 띠게 하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토시아닌은 활성산소로 인한 신장 미세 혈관의 손상을 방지합니다. 신장에 염증이 발생하면 이러한 미세 혈관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혈액력과 기능이 저하됩니다. 블루베리는 이러한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즉 자연적인 보호막으로 기능하는 것입니다.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며 손상된 신장 세포의 회복을 지원합니다. 미국 메인 대학교의 한 연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12주 동안 매일 블루베리 150g을 섭취한 노년층에서 염증 수치가 28% 감소했습니다. 더불어 신장 기능의 주요 지표인 사구체여과율 eGFR 수치 역시 뚜렷하게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목할 점은 안토시아닌이 신장 외에 심장과 뇌의 건강 유지에도 기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장기는 신장 기능 저하 시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67세의 김영희 환자님 사례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만성적인 다리 부종과 고혈압으로 불편을 겪고 계셨습니다.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방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몸이 무겁고 다리 붓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혹시 보라색을 띤 과일을 섭취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환자분은 미소와 함께 답했습니다. 저는 오렌지를 즐겨 먹습니다. 보라색 과일은 왠지 쓴맛이 날 것 같아서요. 이에 저는 간단한 식단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생블루베리를 10 아래서 15알가량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무설탕 요거트와 곁들여 섭취하시길 권했습니다. 그리고 2달이 흘렀습니다. 김영희님께서 다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표정이 한결 밝아지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합니다. 숙면을 취하고 다리의 부종도 모두 사라졌어요. 이 모든 게 그 작은 과일 덕분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때로는 그렇습니다. 위대한 변화는 사소한 시작에서 비롯되곤 합니다. 블루베리는 생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냉동 블루베리도 좋은 대안입니다. 시중의 건조 제품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럽 첨가로 당 함량이 3배 이상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신장뿐만 아니라 췌장에도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권해드리는 스무디 조리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블루베리 한 줌에 사과 반쪽 그리고 무설탕 오트밀과 우유를 더하는 것입니다. 이 조합은 신체에 이상적인 균형을 제공합니다. 신장을 정화하고 보호하며 필수 영양소를 보충해 줍니다. 물론 모든 음식은 과하면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말기 신부전 환자께서는 하루 섭취량을 100g 미만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고함량 비타민C를 병행 섭취할 경우 요산 결석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러한 식습관을 몇 주간 꾸준히 실천하시면 신체의 변화를 체감하게 됩니다. 피부가 맑아지고 소변색이 투명해지며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혈액이 정화되고 이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추천 과일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에게 매우 친숙한 과일 바로 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가 가진 놀라운 효능 즉 천연 신장 정화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배는 약 84에서 87%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르비톨이라는 천연당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원활한 이뇨작용을 유도하여 신장과 방광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와 아르부틴은 요로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세균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로 감염은 신장염으로 악화될 수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74세 오재현 환자분은 통풍과 초기 신부전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과일이 당분이 많다고 해서 먹기가 두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미소와 함께 답변 드렸습니다. 과일도 올바르게 선택하면 훌륭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분께 저녁 식사 후 1시간 뒤에 배 반쪽을 드시거나 무설탕 배즙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3주 후 검사 결과는 무척 희망적이었습니다. 혈중 요산 수치가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야간요 횟수가 감소하여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다고 그분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열이 날 때 어머니께서 배를 주셨던 까닭을 알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신기능이 저하된 분들께 배는 좋은 과일입니다. 체내의 열을 식혀주고 구강 건조나 속이 타는 듯한 느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이나 건조한 시기에 시원한 배는 더욱 좋습니다. 한 조각을 섭취하는 것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권해드리는 따뜻한 배차 조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 반 개를 얇게 저며 냄비에 담습니다. 그 다음 생강 한두 쪽과 소량의 물을 넣고 약한 불에서 조리합니다. 약 10분 동안 끓여주시면 완성됩니다. 이 차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가벼운 해독 작용을 합니다. 또한 소변의 거품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 화장실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께 매우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배는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수족냉증이 있거나 저혈압이신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반 개 이내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생으로 드실 경우 과하게 차갑지 않도록 산곤에 두었다가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신장 건강에 유익한 3가지 과일은 사과, 블루베리, 그리고 배입니다. 이 3가지 과일은 신장을 지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과는 정화작용을 하고 블루베리는 보호 기능을 하며 배는 맑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들을 평소 식단에 포함시키면 신체는 마치 초기화된 것처럼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이 한결 가뿐해지며 아침에 나타나던 부종도 완화될 것입니다. 물론 과일 섭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장의 기능을 장기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해야 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평생 투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5가지 생활 수칙을 다루겠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진료 시 환자분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과일이 신장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가볍게 웃어 넘기십니다. 단순한 농담으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지하게 생활 습관을 개선한 분들은 다릅니다. 불과 석 달 뒤에 저를 다시 찾아와 편안한 미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가의 약이나 힘든 식이요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매일 세심하게 돌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신장 기능은 노화만으로 약해지지 않습니다. 잘못된 생활 방식이 더욱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부분 식단에 신경 쓰고 약도 잘 복용하시지만 일상에서 무심코 반복되는 몇몇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신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합니다. 신장 건강을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앞서 언급한 3종류의 과일 외에도
반드시 실천해야 할 5가지 생활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 염분 섭취를 줄이는 것입니다. 한국인과 베트남인 모두 식단을 짜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치나 국물 요리가 대표적입니다. 간장과 같은 양념은 개별적으로는 소량이지만 모두 합치면 상당한 양이 됩니다. 이는 신장에 상당한 무리를 줍니다. 신장은 혈액 내 나트륨을 역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신장은 평소보다 2배 더 많은 활동을 해야 합니다. 한 환자분께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습니다. 평소 드시던 국의 염도를 절반으로 낮추십시오.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부종이 가라앉았으며 크레아티닌 수치가 2달 만에 눈에 띄게 호전되었습니다. 염분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의 핵심 비결입니다. 2번째는 진통제 오남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관절통, 두통, 요통 등을 겪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진통제를 자주 찾게 됩니다. 그러나 이부프로펜과 같은 성분은 이부프로펜이나 나프록센 계열의 약물을 장기간 복용하면 신장에 점진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할 때만 복용하고 항상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통증이 경미할 때는 온찜질이나 가벼운 스트레칭 산책이 더 좋은 대안입니다. 3번째 수칙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노년기에는 근육 보존을 위해 단백질 섭취가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께 붉은 육류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은 단백질 분해 후 생성되는 노폐물을 걸러내야 하므로 과도한 단백질은 역과 기능의 과부하를 유발합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 체중 1kg당 하루 1.2g의 단백질 섭취가 적절합니다. 그러나 신장 기능이 약하다면 0.8g으로 줄이고 생선, 두부, 달걀 등 백색 단백질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량보다 중요한 것은 질 좋은 단백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4번째는 금연과 절주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신장으로의 혈류량을 감소시킵니다. 음주는 체내 수분을 줄여 신장이 더 많은 노폐물을 처리하게 만듭니다. 한 환자분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저녁 소주를 딱 한 잔만 마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3년 후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30%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한 잔의 사소한 습관이 결국 신장에 큰 무리를 준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장을 보호하고 싶다면 술잔 대신 물 한 잔을 드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5째, 꾸준하고 적절한 수분 섭취입니다. 수분 섭취는 많을수록 좋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보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6잔에서 8잔이 권장됩니다. 하루 동안 시간을 분배하여 마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기상 직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신장 기능 활성화를 도울 수 있습니다. 낮에는 혈액 순환을 위해 한 잔 더 드십시오. 취침 전에는 구강 건조를 막을 정도로만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야간 배뇨 빈도를 줄여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여 신장 건강을 지키는 튼튼한 기반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늘 강조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신장에 관한 것입니다. 신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묵묵히 일하는 장기입니다. 어떤 이상 신호도 없이 제 역할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 소리 없이 기능이 멈춥니다. 신장이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는 차가운 투석 기계에 생명을 의존해야 합니다. 제게는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투석실에서 76세의 한진수 어르신 손을 잡고 대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깊은 후회였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때 의사의 조언을 따랐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텐데, 그 말씀이 아직도 제 마음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건강한 분들께 닿기를 항상 바랍니다. 훗날 그때 알았더라면 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면 저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몸이나 소중한 가족의 건강 상태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아침에 사과 하나, 낮에는 블루베리 한 줌, 저녁에는 배 반 개를 곁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이러한 세심한 관리를 기억하고 보답할 것입니다. 깊은 수면과 맑은 안색, 그리고 가뿐한 아침을 맞이하는 것으로 당신의 노력에 화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과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6가지 사항을 점검해 보십시오. 첫째, 소변에 거품이 많거나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둘째, 매일 아침 눈 주위나 팔이 붓는 경향이 있습니까? 셋째, 충분히 수면을 취해도 피로감이 지속됩니까? 넷째, 고혈압 또는 당뇨병을 앓고 계십니까? 다섯째, 진통제를 자주 복용하십니까? 여섯째, 짠 음식이나 붉은 육류 섭취가 잦으십니까? 이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조속히 병원을 방문하여 신장 기능 검사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간단한 혈액과 소변 검사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긍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누구나 자신의 건강을 되찾을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올바른 정보와 실천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한 가지면 됩니다. 그 시작으로 이 영상을 소중한 분들과 공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한 개인의 소중한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로 표현해 주십시오. 그리고 채널 구독과 함께 댓글로 하나라고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자신의 몸을 아끼고 건강을 지키겠다는 다짐의 표시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사소한 습관 하나, 작은 결심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에 의존하지 않고 건강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